부모님 30년 모신 동생. 유산은 형에게 전부. 법원 판결은 충격의 시작. 형, 이게 말이 돼. 30년간 부모님 모신 건 나야. 형은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런데 유산 20억을 형이 다 가져간다고? 2024년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 박민호 55세가 형 박민수 58세를 마주봤습니다. 형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이 그래. 형제는 똑같이 나눠.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30년간 부모님 모셨어. 형은 명절에도 안 왔잖아. 그래도 법은 법이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양심이 있어. 양심, 그게 법보다 중요해? 나는 법대로 받을 거야. 10억씩 나눠.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정말 그럴 거야? 그래. 법대로. 법정박.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내 인생 30년. 다 헛수고였어. 제한장 30년 전 형제의 선택. 1994년 봄. 아버지 박철수 60세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 중환자실. 형제가 모였습니다. 형 민수 28세, 동생 민호 25세.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반신불수입니다. 평생 누워 계셔야 합니다. 누가 모실 겁니까? 형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형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다녀야 해서 서울에 있어야 하고 미안하지만 못 모시겠어. 동생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나라도 모셔야지. 하지만 나도 직장 그만둬야 할 것 같아. 형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형이 돈은 보낼게. 매달 100만 원씩. 그걸로 아버지 모셔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그날부터 민호의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재두장 시작된 간병. 1994년 5월. 민호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월급 200만 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58세도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민호는 혼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버지 기저귀 갈기. 어머니 혈당 체크.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오전 10시. 아버지 물리치료. 어머니 병원 모시기. 오후 2시. 점심 준비. 설거지. 빨래. 오후 5시. 저녁 준비. 밤 10시. 아버지 기저귀 갈기. 어머니 약 챙기기. 밤 12시 취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형은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기저귀 값 월 30만 원. 어머니 약값 월 50만 원. 병원비 월 80만 원. 생활비 월 100만 원. 총 260만 원. 형이 보낸 돈 100만 원. 부족한 160만 원은 민호가 채웠습니다. 민호는 밤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4시간 수면.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세장 형의 방문. 2004년 설날. 10년 만에 형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형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아버지는 어떠시니? 그냥 그대로야. 어머니는? 당뇨가 더 심해지셨어. 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용돈이야. 200만 원. 고맙긴 한데. 왜? 형, 한 번만이라도 여기 와서 같이 모실 수 없어.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설날인데도 미안해. 다음에 올게. 형은 2시간 만에 떠났습니다. 그 후로 5년간 오지 않았습니다. 제4장 어머니의 죽음. 2009년 가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 심부전, 병원 중환자실. 민호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위독하셔. 뭐, 지금 가. 빨리 와줘. 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후,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형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형, 내가 상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장남이잖아. 하지만 15년간 모신 건 나야. 그래도 형이 장남이니까. 민호는 참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아버지만 남았네. 응, 계속 잘 부탁해. 형은,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돈은 계속 보낼게. 형은 또 떠났습니다. 제5장 혼자 남은 15년.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민호는 혼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치매, 욕창, 폐렴. 민호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결혼하자. 미안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그럴 수 없어. 내가 모셔야 해. 그럼 나는? 미안해. 여자친구는 떠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형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어떠시니? 그냥 그대로야. 그래, 고생 많다. 형, 한 번만 와줘. 나는 바빠서. 설날에도? 미안해. 돈은 보낼게.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총 5번 방문.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제6장 아버지의 죽음. 2024년 3월 1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세. 민호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뭐, 지금 가. 형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형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와서.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형이 또 상주로 앉았습니다. 형, 이번에는 내가 상주할게. 아니야, 형이 장남이니까. 형, 30년간 모신 건 나야. 그래도 형이 장남이야. 민호는 또 참았습니다. 장례식에 친척들이 왔습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30년간 부모님 모시느라. 정말 효자야. 민수는 뭐 했어? 한 번도 안 왔잖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7장 유산 분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형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유산 이야기 좀 하자. 유산. 응. 아버지가 남기신 거. 얼마나 있는데?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 15억. 예금 5억. 총 20억이야. 민호는 놀랐습니다. 20억이나? 응.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야. 그럼 그 돈은? 형이 말했습니다. 법대로 나눠야지. 형제니까 10억씩.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뭐라고? 10억씩 나눠. 형, 농담이지? 아니야. 법이 그래. 형제는 똑같이 나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30년간 모신 건 나야. 형은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래도 법은 법이야.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못하고 30년을 바쳤어. 그런데 형이랑 똑같이 나눠?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법적으로 형제는 동등해. 나도 아들이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양심이 있어. 양심, 법이 더 중요해. 나는 10억 받을 거야. 민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8장 변호사 상담. 민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형제는 동등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요? 네, 부모님을 특별히 모신 경우 법원이 인정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10%에서 30%, 30%면 20억에 30%, 6억 원입니다. 그럼 제가 16억, 형이 4억.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해야 합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제9장 법정 싸움 시작. 2024년 5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 민호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30년간의 간병 일지입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기저귀 간 횟수, 병원 간 횟수, 약 먹인 기록, 모두 제가 했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매달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년간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경제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2억 4천만 원? 저는 30년간 직장도 그만두고 대리운전하면서 모셨어요. 제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호의 변호사가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30년간 벌었을 돈 약 7억 원, 대리운전으로 번 돈 3억 원, 손실액 4억 원입니다. 게다가 결혼도 못했습니다. 인생 자체를 희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세요. 제10장 증인들. 민호는 증인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 동네 이웃 김 할머니 75세. 저는 30년간 옆집에 살았습니다. 민호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어요. 새벽에 대리운전 나가고, 낮에는 부모님 모시고, 한 번도 쉬는 걸 못 봤어요. 형은요? 20년간 5번 봤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두 번째 증인. 병원 간호사 이지은 45세. 저는 박철수 환자를 15년간 봤습니다. 항상 민호 씨만 왔어요. 형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민호 씨는 매주 병원 왔어요. 물리치료도 직접 배워서 집에서 했어요. 세 번째 증인. 대리운전 동료 박 기사 50세. 민호 형은 10년간 같이 일했어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낮에는 부모님 모신다고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운전 중에 전화 받고 울더라고요. 정말 효자예요. 제11장 형이 변명. 두 번째 재판. 형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왜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20년간 5번만 방문했습니다. 왜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멀어서 차로 4시간입니다. 그것도 못 갑니까?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처가 식구들이. 그럼 부모님보다 처가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귀찮았던 거잖아. 부모님 모시는 게 귀찮았던 거지. 민호야, 나한테 떠넘기고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30년을 돌려줄 수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열 2장, 형의 증인. 형 측도 증인을 세웠습니다. 형수 최미경 55세. 저희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요.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희생한 거예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저는 7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님 모시는 당연한 돈이에요. 희생이라고요? 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원하셨어요. 막내가 모시라고. 네. 시아버지가 민호 씨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민호 씨한테 맡긴 거예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민호가 착하니까 민호한테 맡긴다고. 형은 성격이 급하니까 안 된다고.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떠넘긴 거야? 아버지 말씀이니까. 형, 그게 말이 돼.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재열 3장, 아버지의 편지. 세 번째 재판. 민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떨리는 글씨. 민호야, 아버지다. 30년간 고생 많았다. 형은 바빠서 못 왔지만 너는 항상 곁에 있어줬구나.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하다. 내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다. 집과 돈은 모두 너한테 주고 싶다. 하지만 형도 내 아들이니까 조금은 줘야 할 것 같다. 너는 15억, 형은 5억. 그렇게 나눠라.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유언장 맡겨놨다. 너는 효자다. 고맙다. 2023년 2월 1일. 아버지 박철수.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뜻입니다.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아버지 필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한테 말하면 뭐해? 어차피 법대로 나누자고 할 거면서.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편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편지일 뿐입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은 산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열 4장, 형의 후회. 재판이 끝나고 형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몰랐다고? 20년간 5번밖에 안 왔으면서,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명절에도 안 왔으면서, 그게 몰랐다는 변명이 돼.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형이 잘못했어. 10억은 내가 가져. 형은 5억만 받을게. 아니, 3억만 받을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법정에서 결정하자. 민호야, 형, 나 30년간 혼자였어. 외로웠어. 힘들었어.
그때 형이 한 번이라도 와줬으면, 한 번이라도 같이 모셔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제 15장 최종 판결. 2024년 8월 15일 최종 재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박민호는 30년간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도 포기하고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반면 피고 박민수는 20년간 5번만 방문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했으나 직접적인 봉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편지를 보면 고인은 원고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산 20억 원 중 원고 박민호 14억 원, 피고 박민수 6억 원으로 분할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16장 1년 후 2025년 8월 민호는 56세가 됐습니다.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 나머지 9억 원은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여성.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형, 축하해. 결혼. 고마워. 민호야, 형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형. 다 지난 일이야. 민호야, 형, 앞으로는 자주 보자. 정말. 응. 우리 형제잖아.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에필로그 교훈. 2026년 설날 민호의 집. 형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형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형이 그때 잘못했어. 부모님 모시는 걸 너한테만 떠넘기고. 이제 알았어. 부모님 모시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는 똑같이 하자. 응, 약속할게. 두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모 모시고 계신가요? 반드시 기록하세요. 간병 일지, 병원 영수증, 사진, 영상, 형제 분쟁 예방하려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유언장 쓰세요. 공증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 참조.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다음 이야기. 5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 어머니는 몰랐다. 장례식 날 나타난 낯선 남자.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유산 30억, 반은 그에게. 다음 주 공개. 마지막 한마디. 부모 모시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100세까지 행복하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부모님 모시는 분들, 형제 분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해 주세요. 형제분들, 부모님 모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작 백세 행복센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